카이 페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축구에 완전히 적응하기도 전에 PSG의 복잡한 전술적 요구와 다양한 선수단 상황에 맞추어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수준급 공격력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PSG 소속으로 챔피언스 리그의 치열한 경기에서 유럽 축구 연맹 리그 랭킹 3위에 빛나는 이탈리아의 AC 밀란을 상대로 득점을 성공시킨 것은 영국의 독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지난해 국제 A매치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4골과 3도움을 기록, 한국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스 스포츠가 공개한 PSG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지출 내역에 따르면 PSG는 총 12명의 선수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중 콜로 무안이 9,500만 유로 약 1,360억 원,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 덴벨레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 에르난데스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바르콜라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그리고 이강인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에 이르는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세르 알켈리피 PSG 회장이 이번 시장에서 총 3억 4,950만 유로 약 51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즌 PSG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의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영입은 PSG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강인의 다재다능한 능력과 전술적 유연성은 PSG가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과 잘 맞아떨어지며 팀의 전술적 깊이와 폭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PSG의 지난 시즌은 리그 우승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쿠프 드 프랑스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조기 탈락, 그리고 팀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여름 이적 시즌에는 팀의 주축 선수들이 하나둘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는 각각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했고, 세르히오 라모스와 마르코 베라티, 율리안 드락슬러 또한 팀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PSG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며 대규모 선수단 개편에 나섰습니다. 루이스 엘리케이 감독의 리더십 아래 다양한 국가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영입하여 새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PSG 합류는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이적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팀에 빠르게 적응하며 좌우 포워드부터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홀스 9 포지션까지 다양하게 소화해내며 감독과 팬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았습니다. 엘리케이 감독은 이강인이 보여준 유연성과 팀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프랑스 슈퍼컵에서의 결승골은 이강인이 PSG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아시안컵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옹주 같은 매체는 이강인이 기록한 멀티골을 언급하며 그의 뛰어난 기량을 조명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PSG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PSG에서의 활약은 그가 어느 포지션에서든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기술적인 능력과 전술적인 이해도는 PSG의 공격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더 큰 무대에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르파리지앵이 일관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저명한 스포츠 매체 르템 스포르트는 PSG가 메시와 네이마르 이후 더 나은 선수, 즉 이강인을 발굴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의 영입은 PSG에게 단순히 경기력 상승뿐만 아니라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적으로 발생한 마케팅 및 수익적 손실을 상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이강인이 PSG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 아시안컵에서의 한국 대표팀의 활약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최다 득점자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의 경기 스탯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스 성공률 84%, 키패스 7회, 롱볼 성공률 71%, 그리고 빅찬스 창출 2회 등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개인 성적은 이강인의 뛰어난 기술과 경기 이해도를 잘 드러내줍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 AFC에서 발표한 조별리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공격 점유율에서 73%를 기록하며 사우디아라비아 70%,
일본 66%를 앞서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82%의 공격 점유율을 달성, AFC로부터 믿기지 않는 수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팀의 공격 전략과 조직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조별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한 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세 경기 동안 총 2,999회의 패스를 시도하며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지배하며 상대팀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던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우수성을 나타냅니다. 아시안컵 조별 리그 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단순히 한국 축구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기술적 능력과 경기 내에서의 영향력은 한국 대표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창출한 득점 기회는 총 9회에 달했으며 이는 이재성 선수가 만들어낸 8회를 넘어서는 수치로 그가 얼마나 팀의 공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의 드리블 성공률 또한 압도적이었는데 시도한 25회 중 12회를 성공시키며 상대 수비진을 교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공영통신 매체 AFP는 이강인을 클린스만의 핵심 요소로 꼽으며 그가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활약이 주장 손흥민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이 한국 대표팀의 우승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이강인이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로 성장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내 매체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 세트피스 득점 관여율, 경기당 패스, 동점골 및 결승골 등 여러 중요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강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술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팀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선수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그의 빅 찬스 생성 능력, 경기당 키패스 수, 경기당 드리블 성공률 등도 모두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영향력 있는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과 평점에서의 최고 등급은 그가 단순한 재능이 아닌 실제 경기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뛰어난 선수임을 증명합니다. 이강인의 경기 스타일은 창의성과 기술, 전술적 이해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그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이강인이 PSG에서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서 어떤 업적을 이룰지 기대하는 팬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설레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향후 경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가 한국 축구, 나아가 세계 축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모든 축구 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